수학 5등급이 치대에 붙었다고요? 그 비결 딱 하나로 설명됩니다.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는 특별히 머리가 좋았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공부 방식을 완전히 바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 하나가 수학뿐만 아니라 대학교 성적까지 기적처럼 바꿔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에요. 인지심리학, 교육학, 뇌과학 모두가 강조하는 진짜 공부법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법은 단지 효과적인 공부 전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수능을 직접 출제하는 평가원의 출제 의도와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 영상 그냥 스치듯 보고 지나가면 무려 1년 이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일 수 있어요. 진짜로 공부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나는 분명히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죠? 모의고사 점수가 제자리거나 문제는 많이 푸는데 유형이 조금만 바뀌면 막힌다거나 개념은 기억 안 나고 공식만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닌다거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공부한 내용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스탠퍼드 심리학자 스탠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능은 정보를 얼마나 깊게 연결하고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공부하죠. 유형정리, 공식 암기, 반복 훈련 등등. 이런 방식은 단기간 성적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수능처럼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마치 방금 받은 퍼즐 조각을 이미 완성된 퍼즐의 틀 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로 모아서 쌓아두기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조각은 계속 늘어나지만 그림은 절대로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식을 연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연결되어야지만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작동 기억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곱셈 공식과 그 변형 공식을 암기할 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 공식과 그 변형 공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이것들을 각각 나열해서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곱셈 공식과 변형 공식들은 일주일 내로 빠르게 증발하게 돼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에게 고1 수학을 가르칠 때도 하루 이틀만 지나도 까먹는 친구들이 태반이었어요. 하지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것과 이것을 외운 상태에서 이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추가될 수 있는 기타 변형 공식들을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외운다면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더 오래 기억될 수가 있게 되죠. 즉, 단순 암기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 배웠던 등식의 성질, 항의 이동과 연산 구조를 활용해서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 이게 바로 연결입니다. 인지심리학자 피아제는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학습은 기존의 인지구조, 즉 스키마에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거나 기존 구조 자체를 수정하는 과정이다. 이를 각각 동화와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이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보여주면서 이런 게 과일이야 라고 가르쳤을 때 그 아이가 이후에 귤이나 바나나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과일이네 라고 자연스럽게 분류합니다. 기존에 형성된 과일이라는 인지 구조 안에 새로운 정보를 무리 없이 통합했죠. 이런 것이 동화의 예시가 됩니다. 수학 공부에서도 동화의 예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삼각비의 개념을 배운 학생이 30도를 포함한 직각 삼각형에서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인 30도는 빗변 나누기 높이이고 이 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한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비율 관계를 통해 x와 2x로 미지수를 잡는 것. 이 상황에서 학생은 기존에 배운 삼각비라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비율 관계를 뽑아냈기 때문에 동화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조절의 예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 아이가 개라는 동물을 처음 배울 때 4발 달린 모든 동물을 개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양이, 말, 소 등등 4발이 달렸지만 개가 아닌 다른 동물들을 접하게 되면서 기존의 인지 구조를 수정하고 개는 짖는 동물이다 또는 개는 꼬리가 짧은 동물이다 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수정하게 됩니다. 기존의 분류 기준을 수정하고 확장하여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형성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도 이 조절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중학교에서 직각삼각형 내 각도만으로 삼각비를 공부한 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1에서 삼각함수 단원을 배우면서 둔각, 예각, 음각까지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의 정의를 확장하는 과정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기존 개념 자체를 수정하고 확장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죠. 이것이 조절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동화와 조절 두 가지가 반복될 때 우리의 뇌는 단순히 기억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두뇌로 진화합니다. 그럼 이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학원이 대신해줄 수가 있을까요? 아쉽게도 절대로 안 됩니다. 뇌 속에 생기는 연결은 절대로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고민하고 깨달을 때에만 진짜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원의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첫 번째, 강사가 문제를 풀어준다. 학생은 어떻게 푸는지 따라하고 왜 그렇게 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풀이 과정을 외운다. 단기 암기 효과는 있지만 문제 구조나 조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유사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본다. 마찬가지로 반복 숙달은 가능할지 몰라도 응용력과 사고력은 제한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학원은 강의 시간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생마다 다른 문제풀이 속도나 사고의 흐름을 반영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진짜 사고력은 누가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간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첫 번째, 진도는 나가는데 개념이 남아있지 않는다.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면 금방 까먹게 됩니다. 두 번째, 빠르게 풀어야 하니까 이유보단 속도 중심의 사고가 생긴다. 문제풀이가 개념의 적용 및 확장이 아니라 단순 노동처럼 변해버려요. 세 번째, 반복할수록 내가 뭘 모르는지 감이 안 잡힌다. 사고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니 스스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함께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 많이 배우고도 시간을 많이 쓰고도 실력은 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학원을 통해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학원 없이 그냥 혼자 공부했어요. 매일 개념과 문제를 연결하려고 애썼고 어떻게든 내 식으로 이해하려고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1대1로 지도하면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의 성적은 올랐지만 지난 5년간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으니까 1대1로 학생들을 봐주면서 동시에 체계적으로 사고 흐름을 훈련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고 시중에 있는 개념서와 유형서를 전부 뒤져가면서 진짜 공부가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설계된 커리큘럼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체어반 시리즈입니다. 체어반 시리즈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 흐름을 따라가도록 고안된 일간지. 매일 제공되는 3개의 핵심 문제를 풀면 자동적으로 개념과 유형 간의 연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하루에 딱 3문제. 단순 반복이 아니라 연결을 만드는 문제의 구성입니다. 각 유닛의 마지막 한 문제는 앞에서 풀어본 3개의 단위 문제의 연결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핵심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번거롭더라도 매일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형태. 학생들이 기존 학원에서 느끼는 학습 루틴과 강제성, 이것을 스스로 적용 가능하게 하려는 설계로 일간지 형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8주간 2회 진행되는 라이브 수업에서는 실제 준킬러 문제를 함께 토론하며 문제의 구조를 뜯어보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도 혼자서 이런 문제 진짜 풀어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가능성의 순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력의 성장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5가지 관리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기수별 톡방 운영. 함께 공부하는 동기들과 매일매일 과제 인증, 진도 공유 등을 통해서 혼자 공부할 때 생기는 혼공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슬럼프 시기의 극복을 위한 동기부의 역할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조교상주 Q&A. 수학 문제 질문 시 빠른 시간 내에 상세한 설명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막힐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매일 과제 인증. 꾸준함이 곧 실력입니다. 학원을 다닐 때보다 더 밀착 관리를 받게 돼요. 과제를 올리지 않으면 제가 1대1로 연락을 남기면서 왜 하지 못했는지, 밀린 것들이 얼만큼 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함께 과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말 1대1 피드백. 아무래도 사고 흐름에 대한 교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이 파트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고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매일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토대로 저 순이쌤의 1대1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담당 최대 10명의 정원 제한. 그만큼 한 명 한 명 관리되고 질문 하나도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 집중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공부는 양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그리고 그 연결은 훈련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수학 5등급에서 치대 1등급까지 올라간 비결, 저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체어반은 그 방식의 설계도입니다. 공부에 대한 관점이 조금은 달라지셨을까요? 우리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수학 공부와 관련된 고민들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답변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